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중간브리핑 246호에 게재된 탈탄소 콘크리트의 기술 개발, 칼슘 카보네이트 콘크리트 등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컨스트럭션 6월 14일자 40에서 57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50년까지 일본의 온난화 가스 배출을 실질적 제로로 한다는 스가 총리의 카본 뉴트럴 선언 이후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탈탄소를 위한 기술 개발이 건설업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건설 관계자의 대부분이 취급하는 콘크리트를 둘러싼 환경 배려의 추진 동향을 이번 호와 7월 12일 호에 걸쳐 게재하는데 그 일탄이 되는 이번 호에서는 만들면 만들수록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카본 네거티브 콘크리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파트 1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배기물과 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만든다는 궁극의 친환경 콘크리트의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조 시 대량의 CO2를 내뿜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면 만들수록 CO2가 흡수되며 자원 고갈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1N짜리 크기의 신소재가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한 차세대 콘크리트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도쿄대학과 홋카이도 대학, 시미즈건설, 태평양 시멘트 등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칼슘 카보네이트 콘크리트 CCC가 그 주인공입니다.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가 2020년도에 문샷형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로 채택한 C4S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한 칼슘 카보네이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폐기물과 대기 중의 CO2와 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시에 대량의 CO2를 배출하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수화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칼슘 카보네이트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CO2를 폐 콘크리트에 흡수시켜 탄산화한 다음에 폐 콘크리트로부터 탄산 수소 칼슘 용액을 만들며 폐 콘크리트로 제조한 골재에 용액을 붓고 탄산 칼슘의 결정을 석출시켜 결합합니다. 석출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수분의 증발이나 용액의 온도 제어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얼마나 단시간 내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실현하는지가 중요하며 CO2를 쉽게 흡수시키는 방법이나 최적의 골재의 크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조에 성공한 CCC의 압축 강도는 평방 밀리미터당 8뉴턴 정도로 구조 재료로서는 아직 불안하지만 2년 후인 2023년에는 12뉴턴을, 2025년에 30뉴턴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2030년에는 저층 건축물 등으로의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CC는 어디에나 있는 CO2와 폐 콘크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콘크리트 제조와는 다른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보다는 지산지속, 현지 생산, 현지 소비가 진전될 것이다라고 노구치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CO2를 아직 흡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전국에 무수히 많은데 도쿄대 노구치 교수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멘트 누적 생산량에서 역산한 일본 국내 콘크리트 구조물의 총 비축량은 300억 톤에 이릅니다. 모든 구조물의 CCC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상정할 경우 20억 톤의 CO2를 흡수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로 눈을 돌리면 비축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CO2의 흡수 가능량은 국내의 30배 정도로 불어납니다. 도쿄대학 등은 2050년에 신설하는 콘크리트의 절반을 CCC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현재의 생콘크리트와 프리캐스트 제품의 1년간 생산량이 3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시멘트의 제조에 수반되는 CO2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억제하면서 연간 약 620만 톤의 CO2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온난화 억제 효과가 있는 콘크리트는 CCC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 방침으로 CO2 배출량 삭감은 건설업계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 민간 기업의 각사가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사의 기술은 콘크리트 제조 시 CO2를 고정시킬 타이밍으로 재료 제조 시와 반죽 혼합 시, 양생 시에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CCC처럼 폐기물을 활용하는 기술과 일반적인 콘크리트 제조 공정을 크게 바꾸지 않는 기술 등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다음 파트에서는 탈탄소 콘크리트의 최신 동향을 살펴봅니다. 파트 2는 CO2를 고정화한 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해외 사례가 늘고 있는데 미쓰비시 상사는 미국과 영국의 골재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폐 콘크리트의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CO2의 삭감의 비장의 카드라고 하는
탄소 포집 기술 CCUS는 CO2를 회수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으로 골재 하나가 흡착할 수 있는 CO2는 정해져 있지만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시장의 저변은 넓으므로 실제로 보급된다면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미쓰비시 상사는 골재를 제조하는 해외 기업과 협업해 CO2의 활용 기술의 개발과 그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0년 9월에는 미국 블루플래닛과 출자와 협업 계약의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블루플래닛은 2012년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CO2를 골재로 고정화하는 기술과 폐콘크리트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개수공사에서 블루플래닛의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타설한 실적 등이 있습니다. CO2를 골재에 고정하기까지의 흐름은 먼저 건설 현장에서 타설되지 않고 생콘크리트 공장으로 반송되는 잔여 콘크리트나 폐콘크리트를 골재와 칼슘으로 분리한 다음에 칼슘과 CO2를 반응시켜 탄산칼슘을 생성하는데, 이때 이 반응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탄산칼슘의 결정 구조를 조약돌 정도의 크기로 만듭니다. CO2를 저농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폐콘크리트 대책과 골재 고갈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CO2 고정의 역할도 합니다. 파트 3는 CO2로부터 제조한 탄산 칼슘 가루를 혼화제로 사용하는 카본 리사이클 콘크리트를 개발한 다이세이 건설입니다. 알칼리성을 띠는 재료를 혼합함으로써 중성화 문제에 대처했으며, 가루를 혼합하는 것뿐이므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도입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CO2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할 때 중성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데, 온실가스 억제를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가능한 많은 CO2를 흡수시키고 싶지만, 흡수시킬수록 콘크리트의 특징인 강 알칼리성이 중화되어 철근을 덮는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어 철근 부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이세이 건설이 2021년 2월에 발표한 카본 리사이클 콘크리트, TE 콘크리트 카본 리사이클은 칼슘의 CO2를 반응시켜 생성한 탄산칼슘 분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CO2는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는데, 탄산칼슘으로 하면 약알칼리성이 됩니다. 카본 리사이클 콘크리트는 이 탄산칼슘 분말을 혼화제로 사용하여 강알칼리성을 가진 고로슬래그 주체의 결합체로 고정시키므로 알칼리성을 유지한 채 타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콘크리트 공국에 CO2를 흡착시키지 않으므로 강도가 낮아질 걱정은 없으며, 카본 리사이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20에서 45N, 슬럼프는 15cm, 슬럼프 플로우는 60cm로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한 성능을 가집니다. 파트 4는 콘크리트 반축 시에 액화 CO2를 분사해 흡수시키는 독특한 기술이 북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세계적인 IT 기업의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외에도 일본에서는 아이자와 고압 콘크리트 등이 주목하여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설립한 캐나다의 카본 큐어가 보유한 이산화탄소 고정 기술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를 비롯한 재력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가 출자한 것 외에도 아마존닷컴의 환경펀드도 카본 큐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카본 큐어 기술을 콘크리트에 구현한 사례는 많은데, 미국 하와이 운수국은 2019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접속도로에서 콘크리트 포장에 적용하여 115평방미터를 타설해 1700kg 이상의 CO2 삭감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건축에서는 링크드인이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건설한 새로운 본사의 사옥에 카본 큐어의 기술을 이용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그 밖에도 아마존이 버지니아주에 건설하는 제2본사 빌딩 등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본 큐어는 지금까지 누계로 10만 톤을 넘는 CO2를 삭감한 실적이 있으며, 2030년까지 연간 5억 톤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020년 7월 아이자와 고압 콘크리트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월에는 미쓰비시 상사가 자본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일본계 기업으로는 첫 주주가 되었습니다. 파트 5는 가지마 등이 공동 개발한 CO2를 고정화하는 콘크리트 스이콤으로 특수한 혼화제를 넣어 양생 중에 CO2를 흡수시킵니다. 약 10년 전에 실용화되었으며, 포장 블럭이나 매설 거푸집 등 2차 제품에서 사용된 시점이 있는데, 현장 타설에서 적용을 위한 대처도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2020년 12월에 발표한 그린 성장 전략에 CO2를 흡수하는 콘크리트의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취지를 포함시켰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술이 가지마와 츄우고쿠 전력, 덴카가 공동으로 개발한 CO2 스이콤입니다. 스이콤은 콘크리트 양생 중에 CO2를 고정하는 기술로 덴카가 개발한 소속회를 원료로 한 특수 혼화제
5 내지 30% 비율로 시멘트와 치환하는데 특수혼화제는 물과는 반응하지 않고 CO2와만 반응하여 굳게 됩니다. 탈핵 후에 콘크리트 고동도의 CO2를 넣은 양생조에 두는 것만으로 대량의 CO2를 흡수할 수 있으며 시멘트의 일부에 석탄재나 고로슬래그 등의 산업 부산물을 이용하면 콘크리트의 제조에 수반되는 배출량 이상의 CO2를 흡수할 수 있어 콘크리트 1평방미터당 기존보다 CO2를 300kg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파트 6는 자사의 공장에서 배출하는 CO2를 회수해 이용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태평양 시멘트로 2030년에는 탄소를 순환시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을 공장에 구현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력과 철강에 이어 CO2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산업으로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연소와 석회색의 탈탄소 화학 반응으로 인해 많은 양의 CO2가 배출되는데 시멘트 제조 시 발생되는 CO2 배출량은 일본 전체의 수프로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태평양 시멘트는 2018년부터 미에현 이나베시에 있는 후지와라 공장에서 시멘트를 제조하는 퀼른으로부터 배출되는 가스를 대상으로 CO2를 분리 회수하는 시도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는 사이타마현의 구마가이 공장에서 일일단 10톤 정도의 CO2를 회수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실증 실험을 개시하는데 이 규모의 회수량은 국내에서는 최대치입니다. 태평양 시멘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 과제는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CO2 배출량의 삭감인데 CO2를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어딘가에 이용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면 배출량의 실질적인 삭감으로는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 회수한 CO2를 시멘트 원료나 건설 자재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7은 새로운 기술 도입이 어려운 레미콘 업계이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착하는 콘크리트의 보급은 레미콘 공장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가운데 레미콘 업계의 간섭이 적은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의 확대로 탈탄소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단법인 RRCS는 투수성 콘크리트를 사용한 CO2의 회수 저장, CCC 포장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RRCS는 잔류 생콘크리트 등을 줄이는 환경을 배려한 대처를 추진하기 위해 2020년에 발족하여 현재는 CO2를 흡착하는 기술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은 이미 확립된 기술이며 물을 땅 속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공급이 많고 배수가 잘 되며 미끄러지지 않아서 배수 시설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히트 아일랜드, 열섬의 억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도나 지방도로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콘크리트 포장의 보급률은 수십 %에 불과한데 CO2 흡착의 부가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투수성 콘크리트의 포장의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자동차의 열을 제어한다. 분산에서 통합 제어로 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